박영선입니다. 이승철 증인께서는 증언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유일호 장관님. 예. 오늘 조세 정책을 해야 되는 날인데 예. 이렇게 준조세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정말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지금까지 모금한 것 이외에도 올해는 물론 내년, 후년까지 이 기부금 모집 계획을 이렇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웠더라고요. 합하면 약 1,000억 원대의 재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주목되는 것은 이것을 앞으로는 회비 명목으로, 다음번 해주세요. 회비 명목으로 걷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 회비 명목으로 걷겠다는 이 계획은,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 이제 입수해서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이 대기업들의 회원제 클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대기업들을 보니까요. 자, 삼성의 경우에는요.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부회장 자산 승계로 엘리엇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국민연금이 이 작년에 최경환 장관 있을 당시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죠. 그리고 이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 최경환 장관의 그 당시에 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혹이 많은 것인데, 이런 어떤 업계와의 딜, SK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특별 사면되고 부회장이 가석방되고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억지로 밀어붙인 대가, 롯데 지금 뭐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야 뭐 당연히 돈을 냈겠죠. 하나그룹도 김승현 회장이 사면 대상자입니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경영 실패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다른 기업들은 다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돈을 냈는데 이 대한항공만 10억을 냈어요. 굉장히 돈을 조금 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그만둔 날이 2016년 5월 3일이거든요. 올해 5월 달.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하고 있었고요. 안종범 수석이 문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해라 라고 전화를 해서 조양호 회장이 그만뒀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지금 5월 3일 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지금 한진해운이 이렇게 법정관리로 가게 된 것도 이 미르재단에 돈을 10억밖에 안 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는 재계의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뭐 CJ, 이재현 회장도 특별 사면됐죠. 두산 면세점하고 관련 있죠. 신세계 면세점하고 관련 있죠. 대림산업도 회장이 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황인데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또 부영도 이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지만 지금 수사에 진전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완전히 부패 클럽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재부가 이러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내준 경위, 또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재단 창립 회의록이 가짜였다는 것이 어제 입증이 됐거든요. 증인이 나와서 롯데는 자기네는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이거 빨리 취소시키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단의 취소는 일단 주무부처가 그것을 아니요. 지정기부금 취소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먼저 취소가 돼야 지정기부금 하여튼 단체.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니까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문제를 핸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부패 클럽입니다. 부패 클럽의 이런 암적인 덩어리, 준조세를 대기업들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이승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위셨네요. 좀 착잡한데요. 제가 이승철 부회장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안종범 수석에게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프로젝트 준 적 있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찾아보시고요.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인이
본인의 아이디어로 내가 안을 내고 총괄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습니까?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요, 답변하십시오. 네. 어쨌든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서신 발표를 하든지 하시고 네.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그다음에 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며칠 전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됐군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뭐 지금 특이자본 국민들이 다 감센터가 보고 있고요.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준조세에 가까운 이 돈을 낼 정도로 정경련 부회장이 권력화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종범 수석하고는 통화를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뭐 가끔 합니다. 아주 자주 하진 않고요. 제가 창조경제에 또 일정 부분 하는 일이 있어서 관련해서 가끔 합니다. 가끔 하세요. 통화는 아니고요. 대개는 행사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재만 비서관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우병우 수석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뭐 다 밝혀질 내용인데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정경련에서 이것을 해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법 제77조 해산 사유에 어디에도 이런 권한이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어떤 얘기를 말씀하세요? 재단을 해산하시겠다면서요. 그거는 그 재단의 이사진들과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럼 전경련이 이 재단의 주인입니까? 그렇진 않지만 근데 어떻게 출연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사진들의 뜻을 모아서 했습니다. 네, 이사 있습니다. 아니요, 표명을 한 거고요. 아직 법적으로는 이사진입니다. 사퇴를 표명한 거고요. 아닙니다. 기업들의 뜻을 모으고 이사진들과 협의해서 한 겁니다. 네, 이성철 정인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실장님 서 계세요. 예. 저도 여쭤봐야 되거든요. 예. 이승철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입니다. 이승철 부회장님은 그 두 재단 설립 과정에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최근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정경련을 통해 대기업들 발목을 비틀어 돈을 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정경련이 발목을 비틀었다고 하지 않고 정경련을 통해서 발목을 비틀었다고 했는데 누가 정경련을 통해서 발목을 비틀었다는 뜻입니까? 아까 박영선 의원 질문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뭐 수사 중인 사건이 돼서 국자문제하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오늘 그 답변을 몇 번 하는지 봅시다. 자, 이번 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동원된 기관이 정경련뿐만 아니고 문체부, 기재부, 법원 등 전 방위적으로 국가기관들이 동원되는데 이러한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청와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사 중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네. 예, 지난 4일 정경련이 미르와 K스포츠를 해산하고 대체할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것은 정경련이 그동안에 두 재단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완전히 모순이 됩니다. 정경련이 기업들을 동원했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재산의 이사도 아니고 정경련이 출연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오너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또 그 자녀재산 처분이라는 것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감독관청인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서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이미 결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다는 것은 자녀재산 처분 허가권을 가진 문체부의 상위 주체, 즉 청와대로부터 미리 지시 또는 양해를 받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요. 인허가는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표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고위층 실세를 위해서 돈 모아주기는 구시대의 유물을 답습한 것입니다. 88년 일회재단 모금, 또 95년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2002년에 대선 자금 사건, 2012년에 이명박 정부의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또 2015년에 청년희망펀드, 2016년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또 이번에 두 재단 의혹 등에 정권의 요구에 맞춰서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제할 때마다 기업들의 의욕은 꺾이고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경련의 설립 목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정경련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들의 개별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상당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경련이 특히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지원, 역사교과서 문제, 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 등에서 이게 국민의 기업이 아닌 청와대의 기업이라는 그런 오명과 누명을 쓰면서까지 그러는 이유가 이게 청와대로부터 압력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재벌에 유리한 법과 예산이라는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저희는 정부와 국민이 가는 길에서 이게 경제나 또는 우리 기업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는 또 쓴소리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옳은 방향이다 생각하면은 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또 기업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수한 목적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옳은 방향이면은 당연히 참여하는 게 도리고요. 바르지 않은 방향이라면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또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경련은 지금 법인세 정상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예, 반대는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법인세 인상 주장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도 내서 아주 활발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국민 입장에서는 기업하는 분들이 수십억, 수백억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재벌 기업들이 회사의 이름으로 거액을 내놓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바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 요즘 정경련이 강하게 밀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 반대를 관철해 주기로 청와대와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평균을 보면 사회공헌 활동에 대략 3조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요. 10대 그룹만 하더라도 문화체육 쪽에 1조 1,000억 원에 매년 지출합니다만 어떠한 대가나 뭐를 바라보고 하는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경련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의 경단련도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다가 국민의 비난을 받고 2002년에 사용자 단체인 일경련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정경련도 해체해서 대한상의와 통합하는 등의 어떤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정경련에게 유일하게 남은 퇴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게이단련은 정경련과 같은 조직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경련은 우리나라와의 경청과 같은 조직입니다. 노사관계가 안정된 나라는 경청과 정경련이 통합이 되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나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거의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일본이 통합을 하게 된 것은 노사관계 안정이 되니까 굳이 노조단체를 상대하는 사회적 단체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통합을 못하겠다, 해체를 못하겠다. 아니 제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돌아가는 현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태용 문화콘텐츠 산업실장님, 문체부는 지금 두 재단에 거기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자, 문체부가 두 재단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경련하고 협의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두 재단의 지금 처리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르죠. 미르 관련해서
정경련하고 지금 협의를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는 그 법령과 정관에 주어진 바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단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그 재단의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경련이 이 재단에 처음에 설립할 때 약간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어떤 재단의 해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그 법률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인한 경영 실패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다른 기업들은 다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돈을 냈는데 이 대한항공만 10억을 냈어요. 굉장히 돈을 조금 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그만둔 날이 2016년 5월 3일이거든요. 올해 5월 달.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하고 있었고요. 안종범 수석이 문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해라 라고 전화를 해서 조양호 회장이 그만뒀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지금 5월 3일 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지금 한진해운이 이렇게 법정관리로 가게 된 것도 이 미르재단에 돈을 10억밖에 안 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는 재계의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뭐 CJ, 이재현 회장도 특별 사면됐죠. 두산 면세점하고 관련 있죠. 신세계 면세점하고 관련 있죠. 대림산업도 회장이 중앙은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 이제 그 입수해서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이 대기업들의 회원제 클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대기업들을 보니까요. 자, 삼성의 경우에는요.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부회장 자산 승계로 엘리엇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국민연금이 이 작년에 최경환 장관 있을 당시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죠. 그리고 이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 최경환 장관의 그 당시에 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혹이 많은 것인데 이런 어떤 업계와의 딜, SK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특별 사면되고 부회장이 가석방되고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억지로 밀어붙인 대가. 롯데 지금 뭐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야 뭐 당연히 돈을 냈겠죠. 하나그룹도 김승현 회장이 사면 대상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이거 완전히 부패 클럽입니다. 부패 클럽의 이런 암적인 덩어리, 준조세를 대기업들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이승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위셨네요. 좀 착잡한데요. 제가 이승철 부회장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안종범 수석에게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프로젝트 준 적 있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찾아보시고요.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인의 아이디어로 내가 안을 내고 총괄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습니까?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요, 답변하십시오. 네. 지검에 송치된 상황인데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또 부영도 이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지만 지금 수사에 진전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완전히 부패 클럽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재부가 이러한 그 지정기부금 단체로 내준 경위, 또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재단 창립 회의록이 가짜였다는 것이 어제 입증이 됐거든요. 증인이 나와서 롯데는 자기네는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이거 빨리 취소시키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단의 취소는 일단 주무부처가 그것을 아니요. 지정기부금 취소를 하라 이런 예, 말씀입니다. 그게 먼저 취소가 돼야 지정기부금 하여튼 단체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니까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문제를 핸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박영선입니다. 이승철 증인께서는 증언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유일호 장관님, 예. 오늘 조세 정책을 해야 되는 날인데 예. 이렇게 준조세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정말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지금까지 모금한 것 이외에도 올해는 물론 내년, 후년까지 이 기부금 모집 계획을 이렇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웠더라고요. 합하면 약 1,000억 원대의 재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주목되는 것은 이것을 앞으로는 회비 명목으로, 다음번 해주세요. 회비 명목으로 걷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 회비 명목으로 걷겠다는 이 계획은